정권이 바뀌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겠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시그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전체 그림을 빠르게 핵심만 딱 잡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주식생활입니다. 이번 정권의 키워드 하나로 정리됩니다. 바로 성장과 회복인데요.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노이즈를 겪었지만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이제 새 정권의 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을 건지 이제 많은 관심사가 쏠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식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대선을 앞서서 많은 공약들이 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그림들은 대충 이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과 회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면해 있는 과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좀 혼란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막대한 의무감과 책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겠죠. 특히 주변 환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단 가장 큰 이슈로는 미국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한국의 보편 관세로 10%를 부과하고 상호 관세까지 최대 25%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니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자국 이기주의 팽배를 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라는 부분 때문에 경제 분열화가 글로벌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중 패권 분쟁과 중국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분쟁까지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을 통해서도 희토류 같은 이런 광물에 대한 경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 같은 광물들이 반도체에도 쓰이다 보니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경쟁도 치열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탈탄소화 정책에 따른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강화하고 어떤 식으로의 에너지 정책을 할 것인지 또한 더불어서 글로벌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첨단 기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먼저 치고 달리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AI에 조금은 열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 중심 경제화 가운데 미국, 중국 같은 주요 선진국의 첨단 기술 패권 장악에 국내도 역시 이를 발맞춰 가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며 공급망이 불안정하죠. 코로나 이후로 미중무역 갈등까지 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남북 간의 갈등이 어쨌든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칠까에 따라서 대북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 정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어쨌든 현 정권의 임무가 막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수가 부진하고 있고 통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2025년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는 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빨리 성장과
회복을 하면서 국내 경기를 좀 살려내야 되는 막대한 임무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요 핵심 과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회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그 다음에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 발전, 노동이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저출생 고령화 위기 갈등 극복, 미래 세대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 이 10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정책 이제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쨌든 주식 투자자로서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쪽으로 좀 돈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꼭 챙겨봐야 될 키워드는 저는 5가지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산업혁명,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은 결국 정책이 자금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수혜산업으로 연결이 될 건데, 결국 이번 정부는 추경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넣겠다라는 시그널이 분명히 나왔죠.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입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자는 2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혜산업에 올라탈 타이밍과 둘째는 그 산업 안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주를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업별로 선별하고 때를 노려야 되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결국 키워드 5가지 중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AI입니다. AI는 바로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정책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하면 사실 엔비디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미국의 쟁쟁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으며, 미국에 맞서서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AI를 출시를 하면서 챗 GPT에 맞먹는 AI를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AI 산업에 상당히 좀 뒤처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글로벌 쪽으로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회사가 LG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좀 뒤처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AI 민간 투자에 100조 원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며 세계 3대 AI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이런 AI에 대한 수혜를 볼 산업들이 앞으로 아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MPU와 GPU, LLM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GPU의 경우는 결국 엔비디아의 GPU를 우리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PU에 관련된 종목보다는 GPU를 유통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참고해 보셔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LLM이나 또는 MPU 같이 AI 전용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혜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AI 테마나 AI 관련된 반도체 설계 업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정부의 지원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 높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마 이 기업 관련된 종목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자면 GPU를 유통하는 회사, 엔비디아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가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MDS 테크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LM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같이 AI 테마주들이 있으며,
NPU로는 바로 반도체 설계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 팹리스 업체인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AI 산업에 당연히 확장을 이루려면 반도체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AI라는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반도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확장하면서 국내 생산업체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고,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동안 대만으로만 가던 물량들을 우리나라로 조금 이제 유입할 수 있게 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또 소식이 들려오는 바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기죠.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2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닌텐도 스위치2의 파운드리를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 뭐 AI의 연장선으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 아마 AI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수혜로 연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후공정이라고 하면은 뭐 알다시피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등등 기업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꼽힐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결국 군사력, 국방력은 유지하면서 방산 대규모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키워내며 남북 대화 재개 기반을 위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국산,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항공 MRO라든지 뭐 조선 MRO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면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방위 수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으며 꾸준하게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뭐 조선입니다. 한국 하면은 과거에 조선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사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좀 이제 넘어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의 이런 미중 간의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 조선사들의 발주를 할 리는 없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이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를 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과 한국 조선사들의 주가가 최근에도 분위기가 좋은 셈인데, 뭐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기업이 일본에서는 계속적인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과거의 선박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스마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시장 선점을 한다라는 점이 새로운 수주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쨌든 다음 키워드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새 정부에서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30%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결국 해상풍력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풍력선을 위에 타워를 싣고 가야 되는데 전용 풍력선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선박 같은 경우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부분이 아마 정부의 좀 추진으로 인해서 조선사들이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풍력 선박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키워드로는 K컬처입니다. K컬처라는 거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앞에 얘기했던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예상했던 바지만, 이 키워드는 좀 새롭게 나온 새로운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이전 정부의 경우는 보수 정권이었고, 보수 정권은 일반적으로 컨텐츠나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보통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게임 산업이라든지 컨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과거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이 상당히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워낙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키워주지 않다 보니, 또한 옛 어른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게임 개발자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해외 유출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게임 산업들을 보면은 과거 대비해서 좀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고 중국발 게임사들에 많이 좀 밀려있는 상황인데, 이번 새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 K컬처 산업 부분 중에서 기존의 넷플릭스로 인한 K드라마, K영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된 K음식들도 당연히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아마 K컨텐츠 문화라고 해가지고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쪽으로도 계속 좀 시장 진출 확대를 정부의 지원을 삼아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한 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아마 향후 4년 동안 분명히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신재생 관련된 정책이 될 건데요. 신재생 관련된 정책은 이 AI에 조금 파생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AI는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반도체들이 열심히 생산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원이 필요하고 반도체 공장들에도 막대한 전력원들이 필요한데, 이 전력들을 어디에서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전력산업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라 재생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따라 수소, 풍력, 태양광의 집중 육성이 될 것이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전력 변압기기들,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돈이 쏠릴 수 있는 산업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책은 자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은 수혜산업이 되며 그 수혜산업 중에서 종목들을 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잘 참고하셔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구축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될지 고민들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AI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관련 기업들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